스루프타임즈 2023년 8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영업실적 몇 군데를 편집을 했습니다. SK케미칼 매출이 7,358억 원으로서 2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03.8% 크게 하락해서 감소해서 영업손실 52억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률 15.5%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매출이 3조 3천억 원대로서 25.7%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70.4% 크게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률 10.9% 하락했습니다. MC넥스 모바일 및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과 응용 제품을 하는 회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4,432억 원대로서 23.9% 감소했고, 영업이익 93.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3% 하락했습니다. 동원 F&B 매출액 9,615억 원으로서 6.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2.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2% 상승했습니다. 이 음식, 이 푸드 앤 뭐 이런 거겠죠. 베버리지 요거의 약자일 텐데, 이 참치가 아니고 F&B라고 별도의 이 식자재 업체인 것 같습니다. GS 글로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면은 이제 이 자기네 그 회사의 그 종합무역 상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조 원대로서 23.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7.3%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3% 상승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하는 물건에 마진을 붙여서 넘기기 때문에 이익률은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 게 무역 그 상사들의 어떤 그 영업 구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샘, 유명한 그 싱크대 및 가구 회사죠. 매출액 상반기에 9,84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4.1% 감소했고, 영업이익 219.3% 감소했습니다. 145억 원 영업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영업이익률 2.7% 하락했습니다. 한샘 관심이 있어서 좀 봤었는데, 조창걸 회장이 여시제라는 그런 정치연구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회사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그런 거를 만들었다가 회사를 갖다가 어떤 이 전문 그 투자 집단에 남기면서 자기는 이 재계에서 물러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회사죠. 중국 수요라든지 이런 게 부동산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한샘도 안 좋을 거라고 그렇게 그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매출이 13조 5천억 원대로서 2.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4.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0.5% 상승했습니다. 신세계 INC 매출액 3,104억 원으로서 13.7% 증가했고, 영업이익 3.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0.6% 하락했습니다. KCC 글라스 매출이 8,164억 원으로서 28.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29%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8% 하락했습니다. 자동차유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로 되어 있는데 1월 달부터 본다 그러면은 완만하게 그래도 좀 상승세에 있다. 자동차 개통에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 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최고 높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DB 하이텍 매출액 6,069억 원으로서 26.9%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56.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9% 하락했습니다.
갑자기 한 4월 달에 높게 뛰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의 종식을 절대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일부 장관은 말했다. 폭스 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련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한국 전쟁을 끝내는데 관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70년이 걸친 분쟁의 종식을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목요일 임명된 후 첫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 미해결의 문제들은 납북자, 전쟁포로, 북한 억누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돼야 된다. 사전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이 조국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전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북한에 대한 정권에 대한 성격을 표현을 했습니다. 주체라고 주체 사상이죠.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을 김씨 왕조 3대 세습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대에 의한 한국 시민들이 체포와 납치는 두 나라 사이의 주요한 분노의 원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심각한 홍수와 2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면서 최소 140년 만에 가장 많은 비를 기록했다. 북경의 그런 그러니까 그 제5호 태풍 독수리가 푸첸성을 관통해가지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북경까지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사태인데 각종 쓰레기들이 강에 이렇게 밀려 나온 그런 모양입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잔해들이 다리에 또 다리 같은 기둥에 걸쳐 있고 뭐 이런 얘기겠죠. 북경 시내 보트 타고 인명들을 구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홍수는 인재 치수 실패의 황제 시진핑은 하늘에서 외면당한 후쿠시마 오리라는 사람이 JB 프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기자들은 중국에 홍수 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하고 연결은 안 하죠. 그런데 이런 그 일본 뉴스들을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중국 그 시엉아의 그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뉴스들을 안 내보내죠. 마치 그 한국 언론들은 중국 그 시진핑 황제한테 충성하는 애들 같은 기분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 처먹었었는지 모르지만은 중국 베이징을 강타한 기록적인 호우 피해는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표면적인 개발을 우선할 충분한 치수 사업을 게을리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책과 목소리도 나온다. 황제의 문장인 용은 치수의 상징에서 풍수 산은 하늘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죠. 우리 조선 그 소중화 사상에 있을 때도 흉년이 들고 그러면은 짐이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중국도 이런 사상들이 있는 거죠. 천재는 이번 폭우만으로 끝나지 않는 방제 등 도시 인프라에서 부실하다. 자, 이런 비는 올지 몰랐다 하는 게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그 변명거리인데, 이 지상 위에 계속 높게 올리는 것만 신경했지, 그 지하 배수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북경도 신경을 못 썼다. 그리고 일부는 북경이 물에 안 잠기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북쪽에 있는 어디 그 수문을 열어서 다른 시가 오히려 더 피해를 봤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독일, 일본의 식민시대의 인프라가 정비가 잘 됐던 그 칭따오 맥주 있죠. 그게 사실 칭따오 맥주가 독일 맥주 기술입니다. 거기에는 수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 도시계획이 그래서 잘 됐다.
이게 그 일본이 그 일단 그 청일전쟁에 이겨서 뺏었다가 그 독일이 항의하는 바람에 다시 뺏기고 독일이 산동반도를 그 식민지화해서 그렇게 산 적이 있죠. 시진핑은 황제로서의 힘 부족이라고 그래서 역성혁명 사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현상은 인간사회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게 그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왕권의 상징인 자금성이 물에 어느 정도 그 쟁겼다 하는 얘기고 이 정도면은 민중애가 무언가를 계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의 위신이 무너지고 있다. 아까 그 구두로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언론에서 이런 류의 기사를 쓸 용기 있는 기자는 절대 한 놈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 그런지 몰라. 월스트리트 저널 3일 중국과 서방 국가들의 인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디커플링 기조가 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저는 뭐 디리스킹보다도 디커플링이 맞습니다.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팍 떨어졌는데 그것도 그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첩법 이런 것 때문에 어디 겁나서 그 중국에 가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이벌찬 특파원의 보도 내용인데 내용은 이 워싱턴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 거를 인용을 했죠. 사진은 자기니까 찍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금석의 관광객은 비를 맞으면서 그 여행 카트를 끌고 있는 두 부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WSJ를 인용할 것이면 굳이 베이징 특파원의 기사를 낼 이유가 있는가? 왜 직접 취재를 하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뭐 베이징에서 누구누구였습니다라고 그 뭐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덫에 빠진 C믹스 중국은 선진국이 되지 못한 쯔찌야 히데오 니펀컴이라는 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관 서구 언론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이제 망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런 제목을 전혀 볼 수가 없죠.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붕괴하는 투자 거품, 풍부하게 되기 전에 늙었다. 중진국의 함정이라고도 얘기하고 경제 구면은 세계 2위지만 인구가 많아서 1인당 GNP는 결국 아직도 개발도상국 지위에 있는 그런 나라죠. 올바른 처방이 제시되었었는데 그것이 뭐냐 시장 경제로의 이행이었다. 그러나 저기 시진핑이 집권하고서 그게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은행의 조언을 등지고 지금 황제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진 민퇴 그리고 뭐 요거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인들 연쇄 흉기 난동에 충격받아 로이터에서도 보도를 냈네요. 서울 근교의 통근거리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사건은 2주도 채 되지 않아 한국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여기에서 총기는 이제 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번역이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낮은 살인율과 엄격한 총기 규제로 안전한 것으로 여겨져 온 나라에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 자, 우리나라가 그 날씨가 극심하니까 또 정치도 극단적인 거로 흐르니까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드디어 그 숨어있던 그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면에 이제 그 올라오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 치안 외국인들이 이런 사건들이 나면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안 오겠죠.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은 대테러와의 전쟁
이런 각오로서 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일상 파고든 분노 범죄 요거를 이제 세계일보 쪽에서는 분노 범죄로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은 불안하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전국 중대한 치안 위험에 직면, 살인 예고 등 모방 범죄 우려도. 경찰력 총동원 초강경 대응해라. 경찰 사상 첫 특별 치안 선포. 전문가 위험신호 예방책을. 뭐 이래 가지고 검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라는 게 대부분 뭐 어떤 이 무게를 갖기 위해서 전문가의 어떤 인터뷰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기존 세계에 대한 도전처럼 보이는 범행이 혐오와 대결구도의 결말로 나타났다며 사이버에서 펼쳐지는 혐오 범죄를 젊은 애들 싸움으로 시덥지 않게 생각한 자유방임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자, 이 잡힌 범인들을 신문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과연 어떤 동기에서 그런 묻지마 이 살인을 칼부림을 하게 됐는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신림역하고 서현역이니까 주로 역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 역 주변에서. 그게 이제 또 어떤 예방하는데 또 참고가 되겠죠. 배상훈 우석대 경찰 행정학 교수는 이런 범죄가 두 건 이상 발생했다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모 씨를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결국 예방과 공적 관리에 실패한 탓에 또다시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분노.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 주인공이 나오는 미국 영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삭히는 능력이 없어서 폭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분노에 의한 폭력, 이거죠.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왜 그러면은 이 분노가 일어나고 혐오감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 발생 안 시키려고 그러면은 여야가 모두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여야가 국민을 분노케들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니들이. 응? 너희들부터 제대로 해라, 이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올리버쌤이라고 유명 유튜버, 한국말 잘하는 한국어 강사까지 해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텍사스에 살고 있으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어머니 로이 여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7080 시절에 우리 젊었을 때죠. 7080 시대에 나팔바지 유행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머리 스타일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미녀 삼총사 나올 때, 맨 처음 미녀 삼총사 나올 때 머리 스타일이 다 그랬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 로이 여사가 조선 미녀라는 게 뭐니? 선크림인데 이게 하도 유명해서 자기가 샀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영어식으로 읽으면 추센 이렇게 되면 초센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초이스 할 때처럼 선택된 이런 뜻으로 돼가지고 선택된 로션처럼 들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화장을 짙게 안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는 피부가 뭐 좀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름도 없는 데인데 만든 회사가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다이. 이게 호주 말로 굿데이 아니에요, 굿데이. 호주 발음은 구다이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저 촌놈이 호주 한번 닦아가지고 인사하는데 구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호주에서 산 경험이 있는가? 사실은 굿데이 같은데, 대표가 천주혁
일하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직원 한 3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아주 이 조선 미녀 선크림이 유행을 하고 있고 모델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음, 이뻐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돈 때문이다. 거짓 가짜가 판치는 세상. 오죽하면 상대방의 말소리를 듣고 거짓과 진실 여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여주인공 드라마까지 나왔겠는가. 거짓말이 들리는 인간 거짓말 탐지기 라이어 헌터 김소현 해서 첫 장면부터 조폭애들하고 만나는 그런 장면을 찍어서 시청자들한테 호기심을 유발시켰습니다. 독거노인 한국인 사상 최대 코리아 타임즈 이완호. 지금 올해 2022년도, 2023년도 와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19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봐가지고 이 마누라하고 좀 건강하게 올해 해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념 논쟁에 사라진 고조선 연방 고대사 해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하는 기록 욕심에 편집을 한 거고요. 고조선 연방의 해체는 중국을 통일 지배한 한나라 시대의 만리장성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유목 민족들에 가까운 고조선 연방의 이동이 막혔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흉노하고 한나라하고 싸워서 흉노가 초장에 많이 이겼었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밀립니다. 그래서 남흉노, 북흉노로 분리가 되고 남흉노는 중국 황제하고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중국화돼 가고 있어가지고 한나라 왕조하고의 피가 섞이는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흉노가 성씨가 없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씨라는 성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후흉노가의 김씨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제압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외척이었던 거죠. 한나라에. 결국은 도망 온 데가 이제 신라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그나마 나름대로 국사 교과서에 쓴 것은 1920, 이게 81년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8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다음에 민족사학이 승리를 해가지고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들을 얘기를 하면서 일본 국군은 혐한하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한국 좌파는 반일로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두 놈 다 은근히 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좌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친미적일 것이다. 겉으로는 친중적이다 하지만 물론 친중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관계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일본 우파 한일 협력 요즘 하겠다 그랬고 한국 우파 한일 협력 하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친미죠. 그래서 지금 한미일 동맹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일 관계에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찝찝한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약을 해결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에서 이 부분만 미리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 테네시의 전기차 부품 공장 건설. 자, 미중 전쟁 속에서 한국이 약한 연결고리라고 정의를 중국 애들이 한다는데 이 약한 고리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한원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미국에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물론 뭐 반도체도 지금 가고 있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중국하고의 디커플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고리에서 벗어나서 강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에,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고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은 한일 민족충격의 연결고리 제1부 단군 신토사상의 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강단사학에서는 별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고대사에 대한 얘기들을 이틀에 걸쳐서 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가지고요. 쭉 참고 자료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나름대로 천천히 읽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 고대사로 올라갈수록 한일은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거 아니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돌아갑니다. 한일 뿌리는 같다. 이런데 이제 그 36년 식민지 그게 많이 고통이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 이 맞은 놈이 그 사실은 잊어버리지 때린 놈은 잊지를 못한다는 설도 있어요. 그리고 조선 왕조마저도 그 자국의 선거사를 탄압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역사서 이런 것들을 다 읽지 못하게 왜 소중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중국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고 이 소중화로 가야 되니까 옛날 뭐 자랑스럽든 어떻든 그 북방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 거죠. 한반도에 아주 국한되게 살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방송인은 이 기자조선을 카자르 조선이라고 왜냐면은 중국말하고 우리가 소리 글자하고 뜻 글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 글자로 기자라고 썼지만은 옛날 발음으로 보면은 아마 카자르였.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의문책에도 이 사람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거들 이런 거 브리아트족 그러면은 브리야족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할 때 들이다 이거죠. 트라는 게 무슨 트 되는 게 그런 얘기가 있겠고요. 기마민족 정복설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